검찰이 명태균 구속 2달 만에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수사로 인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 무엇인가 봤더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봉지욱 기자는 자신의 페북에 명태균, 김영선만 추가 기소하고 중앙지검 사건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론은 특검을 막고 무제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봉 기자 말대로라면 검찰은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를 이제 믿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몇 %나 있을까요? 당장 국힘은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당과 협의해 특검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요리조리 피하면 피할수록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결국 국힘의 해체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란 옹호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2030 세대들을 응원한다는 갈라치기 발언으로 이제는 광화문에서 대학교로 퍼진 듯한데 문제는 이들의 집회를 허락해준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주최 측이 심각하다는 사실인데 심지어 대학교의 극우 유튜버들까지 대거 동원이 되어 대학교가 지금 아사리판이 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제지가 없는 이상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주체로 집회가 번번이 열린다는 이런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며 정광훈과 전한길이 여기에 동참까지 한다면 큰 사태로 번질 것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전한길보다 무대본으로 더 멋진 연설을 해 큰 주목을 받은 황연필 강사가 윤석열의 내란은 정당하다는 전한길의 주장을 팩트로 반박하는 발언이 화제입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이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 공공의 안녕을 헤아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당시 전시 상황이었냐, 사변이 있었냐, 어디 소요가 있었냐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독재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고 후진국도 아닌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평화 시에 아니 여소야대 빡친다고 비상계엄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코믹스러운데 네. 더군다나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근데 이런 걸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설령 소요 사태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아니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군대와 손잡고 청와대 습격해도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 습격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은 심지어 탄핵이 인용되면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또 다른 폭동에 대한 선동을 예고했는데 정말 이대로 가만히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다음 주 초 3프로TV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발언도 다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때마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최근 김어준과 이동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 백분 토론 등 공중파 방송 출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통상 위기를 점검할 계획이고 또 노동계 설득을 위해 양대 노총을 만나는 등 실용주의 행보도 예고 중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3프로TV 내용을 비교해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경제에 대해 무식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윤 정권 들어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경제는 보수다라는 거짓 프레임을 그동안 씌웠던 것인지 정말 국힘당이 또 정권 연장을 한다면 경제는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듯한데 끝으로 이 대표의 진심 섞인 짧은 명연설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만약에 제가 정말로 기회를 갖게 된다면 5년 정말 짧거든요. 제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시장 8년 지나버렸고요. 도지사도 뭐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3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이 국가적 과제를 취급하는 국정을 5년을 해봐요. 그 5년 정말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제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투자한 한 시간이 5천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 1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시장할 때부터 그랬죠. 나의 1시간은 성남의 100만 시간이다. 예, 끊임없이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막 옛날 거 뒤져가지고 야 좀 어떻게 제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보복은 보복을 불러요. 더 큰 걸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져서 우리 사회 그렇게 가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숙여야 상대가 숙일 것이고 그래서 붙여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